증권부 조현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IPO에 나서는 기업들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이 IPO 시장의 불씨를 고평가 논란으로 꺼뜨릴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IPO 시장은 증시 업황도 좋지 않았지만 사실 신규 상장에 나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연이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공모 시장 자체를 급속도로 위축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주로 논란의 대상은 공모가 산정에서 쓰인 상대가치 평가의 비교 기업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페이팔과 스퀘어를, 그리고 SK쉴더스가 ADT와 알람닷컴을, 그리고 크래프톤은 해외 게임사 외에도 월트 디즈니와 워너뮤직 그룹 등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을 비교 기업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덩치 큰 기업들을 넣어서 몸값을 부풀리게 나섰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 중 상당수는 논란이 된 기업들을 제거하고서 다시 공모가를 낮춰서 재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지만 고평가 논란을 이겨내는 알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브인데요. 4년 전 이 상장 당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경쟁사가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 기업으로 넣어서 몸값을 부풀렸다, 이런 지적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는 외신에서 다룰 정도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후 하이브의 성장이 좀 눈부시죠. 그야말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고 이제는 국내 엔터사 중에 시총 그리고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 기업으로 넣었던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돌아보니 성견지명이었다, 이런 정말 평가도 그렇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대여는 없지만 중소형주들 IPO가 유독 또 활발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강세였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공모가 논란 없었습니다. 일단 공모가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컬리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을 철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신규 상장 기업들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없었습니다. 올 1분기 IPO 기업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면 평균 177대 1이었는데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4분기를 보시면 거의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1분기, 그러니까 22년과 21년과 비교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공모가를 보면 상단을 초과하거나 상단에 머무르는 비중이 75%로 직전 3년에 비해서 월등히 더 좋아졌고요. 또 상장 당일 시가와 종가도 최근 6년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인 78.1%, 104.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상장 당일이 아니라 이후의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았느냐겠죠. 예. 그래서 올 1분기 상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유아용 가구 전문 업체인 꿈비가 공모가 5,000원에서 오늘 종가 24,000원, 그리고 또 미래반도체도 공모가 6,000원에서 29,000원으로 오르는 등 단 2달여 만에 40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16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128%였고요. 공모가 아래로 현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비싼 몸값을 받아야 하는 곳들은 좀 상장을 철회하고 당장 투자에 돈이 필요한 곳들은 좀 비교적 낮은 공모가의 상장에 나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투자자들에 밀려 상장을 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조만간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가 흥행을 거둘수록 상장 직후에 주가가 급등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FI들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IPO를 앞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마이크로 투나노의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예정된 상장 주식 수 대비 56%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움텍도 50%, 토마토 시스템도 47% 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 82곳의 평균보다 10에서 20%가량 높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큐라티스는 상장 후 1개월이 지나서 보호 예수가 좀 끝난 뒤에 지분이 추가적으로 33%가량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행 우려로 주가가 출렁이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1분기 이 상장 기업들을 보면 오버행 이슈에서도 나름 주가는 좀 주가 방어에는 선방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이런 IPO 활기가 대형주로 네. 과연 옮겨가냐 이 여부일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대여가 올해 나올까요? 저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복수의 기업들로부터 연내 상장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와 두산 로보틱스, 후성 글로벌 등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안에, 그리고 후성 글로벌이 5월, 또 두산 로보틱스가 6월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터리얼즈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시장에서는 몸값이 최소 2조 원에서 3조 원, 뭐 크게는 5조 원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 두산 측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오늘 6월까지 진행해서 연내 코스피 상장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하는 요건의 유니콘 특례 트랙으로 코스피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2차 전지 흥행 파도에 힘입어서 후성 글로벌도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예비 심사 청구할 예정이고요. 후성 글로벌은 이제 후성 그룹의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와 또 반도체용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해외 법인을 묵은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후성 글로벌 측은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되 네. 우선적으로 코스피행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또 올해 상장이 기대됐던 서울보증보험과 올리브영, SSG닷컴 11번가, 안다르 등은 시장 불확실성이 아직 큰 상황이다. 그래서 상장 시기 조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연내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